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LLM의 디코딩 속도를 2배 이상 높여주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입니다. 영문 제목은 Accelerating Large Language Model Decoding with Speculative Sampling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500빌리언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랭귀지 모델도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NLP라든가 컴퓨터 비전,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트랜스포머를 디코딩하는 것에는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트랜스포머 디코딩은 메모리 밴드위스 바운드가 있고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도 늘어나고 토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모델을 병렬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모델끼리 이제 GPU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 이 방법론은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샘플링을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이 실행이 되냐면 작은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작은 모델로 드래프트 초안을 만드는 거죠. K개 초안을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큰 모델에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큰 모델로서 이게 정말 토큰 하나하나가 큰 모델이 생성할 수 있는 토큰인지 없는 토큰인지를 검증한 다음에 이 accept, reject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토큰은 큰 모델인 내가 더 생성할 수 있었어. 혹은 이 토큰은 내가 생성할 수 없는 토큰이야. 이렇게 해서 타겟 모델, 그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인 시켜가면서 레이턴시는 줄이고 퍼포먼스는 유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PS, Speculative Sampling 같은 경우는요, 멀티플 토큰을 동시에 이제 만들어서 그 타겟 모델에 콜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드래프트와 타겟 모델의 그런 얼라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시리얼하게 토큰을 하나하나 처리해야 했는데 그런 시리얼한 부분을 조금 이제 해소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 방법을 사용하면 2배에서 2.5배까지도 친칠라 같은 모델에서 샘플링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로는 이제 뭔가 샘플링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퀀타이제이션과 디스틸레이션이 있겠죠.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모델의 이제 구조나 크기는 그대로 두면서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디스틸레이션은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로 뭔가 작은 모델이 큰 모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멀티코어의 어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캐시 사이즈를 줄이고 트로풋은 이제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로우 레벨로 TPU를 최적화 시켜가지고 조금 이런 레이턴시나 이피션시 같은 측면을 이렇게 개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의 방법들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 시나리오에서 잘 활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의 구조를 바꾸거나 또 모델을 뭐 새로 학습을 또 시키거나 하는 방법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큰 모델에서 잘 어댑트 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콘커런트 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코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만 보셔도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 대충 뭔지는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 구글에서 쓴 논문이거든요. 그 지금 여기서 소개한 논문이요.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말보다 직접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은 기존의 방법인데요.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의 토큰 생성된 거를 다시 한번 모델에 통과시켜서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고 그 다음 토큰 생성된 거를 다시 한번 모델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리얼한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뭔가 이런 이피션시 측면에서 리미트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바운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상당한 레이턴시가 뭔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멀티플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뭔가 멀티플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모델이 커져서 여러 개 GPU에 넣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 또 그런 오버헤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수도 코드로 얘를 표현한 것인데, 타겟 모델이 그 큰 LLM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 시퀀스를 넣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 n을 늘린 다음에 t까지 생성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토큰을 t까지 생성하고 싶은 건데 이 하나 생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소개할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은 좀 다르겠죠. 작은 모델을 통해서 k개의 토큰을 이제 동시에, 사실 작은 모델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럴하게 뭔가 생성을 해가지고 그 큰 모델로 마치 하나의 싱글 토큰을 생성하는 것과 비슷한 코스트로 검증을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의 크리티컬한 컴포넌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을 사용하면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큰 오버헤드를 낳지 않고 그죠, 기존과 비슷하게 혹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작은 모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모델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디코딩 메서드, 뭐 하드웨어 리미테이션에 따라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치 컴포넌트를 뭔가 베스트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키 컴포넌트가 뭐 최적화돼서 네, 이 레이턴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뭐 스로포시나 네, 어큐러시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드래프트한 다음에 리젝이 된 경우에, 그죠? 리젝이 될 수가 있죠. 이 드래프트한 토큰이 액셉이 될 수가 있고 리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probability ratio라는 걸 통해서 이게 액셉인지 리젝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probability ratio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드래프트를 생성했을 때 이 Q가 타겟 모델이고 P가 이제 스몰 모델이거든요. 드래프트 모델이거든요. 드래프트 모델이 생성한 그 토큰의 확률보다 그 큰 모델이 생성한 토큰의 확률이 더 컸으면 좋겠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 작은 모델이 확신하는 이 토큰이 큰 모델에서 더 확신을 할 때, 그게 이제 정말 큰 모델이 더 잘 얼라인된 그런 큰 모델이 정말 뱉고자 하는 그런데 토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따가 실제 코드를, 제가 더미 코드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돌려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리젝이 되면 어떡하냐? 리젝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큰 모델의 분포에서 작은 모델 분포를 빼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모델, 지금 작은 모델에서 뱉은 토큰의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때 같은 토큰이 큰 모델에서 더 높은 확률로 뱉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작은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빼줘가지고, 그건 빼주면은 얘보다 큰 모델보다 작은 모델에서 더 토큰 프로버빌리티가 큰 것들은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가 되지 않고 0으로 만듭니다. 0으로 만들어서 그 토큰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작은 모델보다 큰 모델에서, 그죠? 더 확률이 컸던 것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실제로 타겟 모델에 좀 더 잘 얼라인 되게끔 디스트리뷰션을 바꿔주는 것이죠. 네, 그게 모디파이드 리젝션 샘플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액셉턴스가 있고 리젝션이 있는데, 리젝트가 되자마자 거기서 바로 이 K개의 드래프트 뒤에 거는 사용하지 않고 액셉트 된 것까지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타겟 모델과 이 디스트리뷰션이 잘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엑셀러레이션
테크닉, 뭐 퀀티제이션이라든가 멀티 쿼리 어텐션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코딩 방법도 있잖아요. 뉴클러스라든가 탑키 샘플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 방법과 별도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뉴클리어스라든가 탑키 샘플링은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그 수도 코드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타겟 모델이 Q고요. 작은 드래프트 모델이 P이고 이니셜 프롬프트가 지금까지 생성된 프롬프트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라지 T까지의 토큰을 총 생성하고 싶은 건데요. 처음에는 K개만큼 이 K개가 루커헤드거든요. 지금 K가 여기 나와 있네요. 루커헤드인데 얼마나 드래프트를 하고 싶냐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K개 하이퍼 파라미터를 K개 작은 모델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드래프트를 만들고요. 초안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죠. 병렬적으로 이제 큰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각각의 토큰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K개만큼 돌면서 작은 모델에서의 확률보다 큰 모델에서 확률이 더 높은 것들만 뽑고 싶은 건데 꼭 높은 것만 뽑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 R을 뽑게 되는데 R보다만 크면은 지금 X이 되는 거거든요. 이 R은 랜덤하게 0부터 1까지의 어떤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스토캐스틱한 성질까지도 넣어줘서 이런 것들이 좀 고정해 주는 것보다 스토캐스틱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액셉되는 경우고 리젝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의 분포를 빼줘가지고 작은 모델이 더 확신이 큰 토큰들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 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액셉이 되면은 그냥 액셉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토큰을 이제 큰 모델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수도 코드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지금 더미 코드인데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서 짜본 코드입니다. 이 Q 모델 같은 경우는 타겟 모델 큰 모델이고요. P 모델은 드래프트를 몇 개 이제 작은 모델로 생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니셜 프롬프트 지금 4개가 들어있는데 뭐 NLP 코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K는 드래프트로 몇 개나 토큰을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T는 몇 개까지 총 생성하고 싶은지를 나타낸 거예요. 한번 같이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드래프트를 K에게 만들어야겠죠. 드래프트를 K에게 만들고 각각에 해당하는 로직 값들을 갖고 와야 될 것입니다. 갖고 온 다음에 이 R을 뽑는데요. R은 제가 0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뽑는다고 했죠. 지금 0.997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지금 그래서 Q 프로브랑 해당 토큰에 대해서 P 프로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P 프로브는 0.65, Q 프로브는 해당 토큰에 대해서 0.87. 지금 P보다 드래프트 모델보다 타겟 모델이 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넘겠죠. 1이 넘는데 1로 이제 치게 되는 거고요. 지금 R은 0.9979이기 때문에 얘는 액셉이 됩니다. 오케이, 이 토큰은 큰 모델에서도 나올 확률이 큰 토큰이기 때문에 액셉. 좋아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도 액셉이 됐네요. 지금 NLP 콕이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됐다고 해서 칩시다. NLP 콕이 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작은 모델에 L하고 드래프트를 했는데 리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확률 보시면은 Q 라지 모델에서 0.2인데 그 작은 모델에서 0.43이에요. 그리고 R은 0.56이어가지고 지금 작은 모델이 큰 모델보다 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리젝이 된 겁니다. 오케이, 리젝이 됐어요. 리젝이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리젝이 되면은 그죠? 큰 모델 로짓에서 작은 모델 로짓을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Q의 로짓이 그 큰 모델의 로짓이 디스트리뷰션이 작은 모델의 디스트리뷰션보다 프로버빌리티가 큰 것만 남게 되겠죠. 큰 것만 남게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토큰을 뽑게 되고 그 새로운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 브레이크가 된 다음에 똑같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K개의 드래프트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보셨듯이 리젝이 되면은 그죠? 아예 그냥 중간에 끊기고 K개까지 드래프트한 거를 중간까지만 쓰고 버려요. 버린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죠? 액셉트 되고 리젝트 되고 하면서 원하는 이 T까지 라지 T까지의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래프트 모델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도 얘네가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놨는데 드래프트 모델은 중요한 게 이제 로짓이 보여야 되고 액셉턴스 레이트가 높아야겠죠. 그래야지 드래프트한 것들을 잘 받아들여지니까. 또한 너무 또 얘가 모델이 또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만들 때 이 타겟 모델에다가 멀티 헤드를 뭔가 넣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타겟 모델의 트레이닝을 뭔가 심리싸게 통합할 수 있고 컨시스턴시하다라고 하는데 익스텐시브한 리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 모델 컴플렉시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드래프트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 뭔가 패러럴하게 만들 수 있는 패러럴하게 K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세컨 모델을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랬을 때는 굉장히 에피션트하고 에펙티브한데 이런 많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라든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겟 모델의 액티베이션들을 몇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통합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아주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타겟 모델의 심플러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타겟 모델보다 다운 스케일 다운된 버전을 이용하는 것이 뭔가 좋다. 왜냐면은 그 하이 엑스텐스 레이시 있을 거고 엑스텐스 레이시 높을 거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을 뭐 오버헤드가 적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모델에서 조금 비슷한 구조랑 비슷한 데이터를 학습한 작은 모델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검증해 봐야겠죠.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을 이제 4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거를 이 신칠라 데이터셋과 같은 토크나이저로 16개의 TPU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8개의 레이어를 쌓았고 이 위스를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토큰을 만들 때 1.8ms가 나오는데 원래 신칠라는 이제 13.1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토큰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 친칠라 70B를 이제 16 TPU에서 서브하는 게 가장 옵티멀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7B 모델은 4개의 TPU에서 서브하는 게 옵티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모델을 오히려 TPU 16개에서 하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과도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TPU만 사용해서 하는 게 더 토큰 속도가 빨랐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고 2개의 태스크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는 서머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코드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토레그레시브랑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제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예요. 보면은 뉴클리어스도 하고 그리디도 했죠.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에서도 했는데 스피드는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리절트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대로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러닝이 프로세스 타임은 굉장히 줄였고 이 매트릭에서는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뭐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이 방법이 실제로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통하는지 봤으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액셉턴스 레이트가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휴먼 이별에서 더 많은 성능 향상을 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코드 제너레이션에서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런 변수라든가 코드 같은 경우는 토큰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에 이제 좀 더 적은 토큰 수를 이렇게 잘 적은 토큰 수로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드래프트 모델 잘 작동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랭스랑 스코어링 콜의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드래프트 랭스는 뭐였냐면 K였죠. 그다음에 스코어링 콜은 뭐 그 K가 너무 작게 되면은 그죠? 스코어링 콜이 늘어나게 되고 K가 늘게 되면 스코어링 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적절한 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계 이 K 그 드래프트 토큰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토탈 루프 타임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더 많이 드래프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길어진 걸 스코어링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액셉티드 토큰은 근데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드래프트 모델이 마음대로 하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리젝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쓰는 경우는 네, 좀 아예 첫 번째 토큰이 리젝이 되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리젝되는 게 첫 번째 개가 리젝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겠지만 많겠지만 어쨌든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이제 갈수록 그 토큰 수가 그 드래프트 토큰 수가 늘어날수록 엑스펜스 레이시 줄어들더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옵티멀 K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이 K가 3일 때 오히려 지금 여기 평균이 이렇게 올라갔죠. 3일 때가 지금 가장 옵티멀한 레이턴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는 지금 이 휴먼 이벨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K가 늘릴수록 더 좋은 스피드업 향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얘가 엑스턴스 레이트가 줄기 때문에 무작정 이 K가 늘어날수록 그죠? 토큰 루프가 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드래프트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가 늘면은 이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늘어요. 베리언스도. 그러니까 또 뭔가 이렇게 센시티브 해진다는 거죠.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K계를 잘 조정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겁니다. 도메인에 맞게 그리고 필요에 맞게 이 레텐시를 잘 조절하는 K를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랭귀지 모델 디코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은 스피드를 향상을 시켰는데 타겟 모델의 파라미터나 아키텍처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칠라 CCB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봤고 이 벤치마크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이면서 정확도는 제 말은 스피드 향상을 보이면서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스페큘레이티브 이 디코딩이 점점 더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랭귀지 모델이 크니까 조금 더 빠른 디코딩을 네, 성능 손실 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퓨처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드래프트 모델을 더 잘 만드는 거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네, 퓨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LLM의 인퍼런스 에피션시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 인퍼런스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 2023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도 계속 팔로우업 할 예정인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